안녕하세요. 더 선명한 텍스의 민규태 세무사. 오세빈 세무사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최근에 이제 2022년 세제 개편안이 고시가 되었죠. 네. 오늘은 요 세제 개편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서 먼저 좀 변화가 있었죠. 10년 넘게 계속 동일한 과세표준 구간을 적용을 받다가 이번에 이제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낮춰줄 목적으로 이제 하위 두 개 부분에 이제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을 했는데요. 이러한 조정으로 이제 최대 한 54만 원 정도의 이제 중산층과 이제 서민들의 좀 세부담이 낮아지게 됐고요. 이런 과세표준 구간 외에도 이제 우리가 급여에서 받는 이제 식대 명목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를 적용을 해줬었잖아요. 이런 비과세가 이제 원래는 월 10만 원까지 적용이 되다가 최대 월 20만 원까지 확대가 되면서 네. 최대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하면 뭐 1인당 최대 한 80만 원, 83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좀 세부담이 적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런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이나 식대 비과세 확대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고소득자들도 고액연봉자들도 이제 동일하게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고액연봉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근로소득세 공제 부분에서 이제 한도를 좀 축소함으로써 이러한 좀 세부담의 좀 병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 외에도 이제 연말정산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월세세 공제에서 좀 큰 확대가 있었는데 이제 근로자들이 지출하는 월세에 대해서 이제 소득 구간 또 총급여에 따라서 10에서 12%까지 이제 월세세 공제를 적용해 주었었는데요. 요 구간이 이제 15%까지 확대가 되면서 월세 지출액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고 이제 좀 환급액이 커지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커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 월세세 공제 외에도 이제 전세로 이제 지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분들을 위한 이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공제라는 것도 이제 좀 확대를 해주면서 원래는 이제 전세금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이제 원리금 상환한 거를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줬었는데요. 이제는 최대 400만 원 한도까지 확대를 해주면서 근로자들, 무주택 근로자들에 대한 이제 좀 혜택이 커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집과 관련된 연말정산 항목 외에도 교육비세 공제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런 교육비 세액 공제 항목에 이제 대학 입학 전용료라든지 이제 수능 응시료 같은 항목들을 추가해주면서 이제 좀 자녀를 키우시는 직장인 분들이 좀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고3들의 경우에는 이제 좀 굉장히 수능 응시비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잖아요. 이러한 지출에 대해서도 이제 15%의 세액 공제를 해주면서 좀 부담을 덜 수 있게 좀 혜택을 확대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소득 가구의 좀 근로 장려를 위해서 근로장려나 어떤 자녀 보육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자녀장려금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좀 이제 확대를 해줬죠. 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이제 재산 요건을 봤었잖아요. 이제 원래 이제 재산 요건을 원래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까지 확대를 해줬고요. 뭐 요즘에 뭐 집값도 많이 오르고 이런 물가 상승 부분이 있어서 이런 좀 한도를 좀 늘려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 구성원의 이제 소득 구분에 따라서 1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이제 지급을 했던 거를 165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이렇게 좀 확대를 해줬고요. 자녀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자녀 1인당 70만 원이었던 게 80만 원으로 10만 원 좀 증액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소득세와 관련한 이제 개정 항목들을 조금 알아봤는데요. 네. 소득세 외에 또 다른 세법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법인세 부분에서도 세제 개편안으로 한 3가지 정도 좀 여길 만한 세제 개편안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법인세 과세 체계가 개편되었다라는 점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10%에서 25% 세율 구간이 법인세로 과세가 되었는데 최고 세율 25%를 22%로 인하되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 세율 구간이 과세표준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서 법인세 부담이 좀 낮춰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점 또 눈여겨볼 만한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합고용세액공제라는 세액공제를 신설하였다는 점인데요. 기존의 조세특례제한법, 현행법상으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그리고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세액공제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근로와 관련된 세액공제가 좀 퍼져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통합해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였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점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1,55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가업상속공제에 관련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좀 제고하였다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점입니다. 기존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실효성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적용 대상의 범위를 매출액 4천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적용 대상으로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을 매출액 1조억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시켰고요. 공제 한도도 200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 한도를 적용했던 부분을 400억 원에서 1,000억 원까지 2배 정도 공제 한도를 확대시켰다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점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2022년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세부담을 좀 낮춰주고, 기업들 측면에서도 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네. 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좀 새로운 다른 세법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